정률을 통해서 외도와 첨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정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점에 관한 정률과 산수의 평균에 관한 정률이죠. 원점에 관한 정률은 바로 이와 같은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n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를 말할 것이고 k라는 것은 바로 몇 차 정률인가를 보여주는 값으로서 바로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k가 0이라면 0차 정률이 될 것이고 k가 1, 2, 3, 4 이렇게 쭉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원점에 관한 정률은 두 가지만 살펴보게 되는데 0차 정률과 1차 정률을 보게 되죠. 원점에 관한 0차 정률은 1이 되고 원점에 관한 1차 정률은 산수의 평균이 되죠.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지금 n분의 1에다가 k의 0승을 하게 되면은 k가 0이 되면서 x의 0승이 되면은 값은 당연히 1이 나오게 되죠. 그럼 1을 전부 자기 개수만큼 다 더한 다음에 자신의 데이터 크기를 나눠주게 되면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원점에 관한 1차 정률은 같은 방식으로 x에다 k가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엔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n을 나눠주기 때문에 얘는 당연하게 산수의 평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외도, 첨도 혹은 분산과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이 산수의 평균에 관한 K차 정률이 되겠죠. 우리가 산수의 평균에 관한 K차 정률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와 같이 i는 1일 것이고 n까지고 x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K승을 해줘라 이렇게 되겠죠. K승이 바로 결국에는 몇 차 정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죠. 산수의 평균에 관한 0차 정률은 1이 되죠. 이것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값에 대해서 0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1이 나오니까 그 1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자신의 크기를 나누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고, 산수의 평균에 대한 1차 정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0이 되죠. 얘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자신의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1승을 하는 건데 편차는 0이니까 이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술 평균에 대한 2차 정률은 분산이 된다. 이거는 n승인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평균으로 뺀 다음 제곱. 당연히 얘는 분산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산술 평균에 대한 3차 정률은 외도이다. 3차 정률이 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구할 수 있죠. 3차 정률에다가 표준 편차의 3승을 해주면 외도가 나오게 되죠. 산술 평균에 이게 바로 관한 3차 정률이 될 것이고, 얘를 다시 표준 편차의 3승으로 나눠주면 외도가 나오죠. 그러면 산술 평균에 대한 4차 정률을 표준 편차 4승으로 나눈 값이 바로 첨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구했던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얘에서 4승을 해주면 바로 첨도가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률을 통해서 외도와 첨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는데, 먼저 정률은 원점에 관한 정률하고 산수의 평균에 관한 정률이죠. 정률의 의미라는 것은 제곱을 하든 삼승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곱을 해서 나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고, 우선 이제 원점에 관한 0차 정률을 구한다면은 그 얘기는 결국 이 데이터 값에 대해서 제곱승을 하는데 0승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겠죠. 0차 정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의 모든 값은 바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 값의 총합, 얘가 총합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총합계에 대해서 데이터의 크기로 나눠준 것이 바로 잘됐죠? 데이터 크기를 나눠준 값이 바로 이제 원점에 관한 0차 정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원점에 관한 1차 정률은 어떻게 되는가?
같은 방식으로 이 데이터 값에 대해서 제곱을 1차 1승을 해준다는 얘기죠. 1승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바로 자기 값이 될 것이고, 이 총 합계에 대해서 바로 다 더한 다음에 8로 나눠주게 되면은 바로 5.62, 결국 산술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원점에 관한 1차 평균, 1차 정률이라는 것은 산술 평균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술 평균에 관한 K차 정률을 살펴본다면은 산술 평균에 관한 0차 정률. 산술 평균에 관한 0차 정률은 바로 같은 방식으로, 그렇지만 이번에는 산술 평균을 빼줘야겠죠. 이 데이터 값에서. 그리고 우선 이 데이터 값에서 5.625를 빼주고 얘에 대해서 0승을 해준다는 얘기죠. 0승을 해줬을 때 총 값의 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다 더한 다음에 총합에 대해서 데이터 크기로 나눴을 때는 바로 1이 나오죠. 결국 산술 평균에 관한 0차 정률은 1이다. 그러면 산술 평균에 관한 1차 정률은 무엇이냐? 산술 평균에 관한 1차 정률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5.625를 빼고 1승을 해준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값이 나올 것이고,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구하게 되면은 바로 0이 되죠. 결국 자기 자신의 값에서 편차에 대한 편차를 구한다는 얘기고, 평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데이터에서 평균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편차고, 그 편차의 총합은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술 평균의 1차 정률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산술 평균의 2차 정률은 결국 분산이 나오는데, 그 값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값에서 5.625를 빼고 그것에 대해서 제곱을 해주면은 이와 같은 값들이 나올 것이고, 얘에 대해서 더한 다음에 8분의 1을 해준 값은 7.48, 바로 이것이 분산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산술 평균의 3차 정률은 외도를 구하는 데 쓰일 것이고, 산술 평균의 4차 정률은 첨도를 구하는 데 쓰이죠. 같은 방식으로 이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5.625를 빼고 나서 3승을 해준 값에 대해서 3차 정률은 바로 이와 같은 값이죠. 이것이 3차 정률이 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차 정률을 다시 표준 편차의 3승으로 나눠주면 또한 외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우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구하면 2.74가 되겠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나누기 2.74의 3승, 바로 마이너스 0.189가 외도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첨도는 같은 방식으로 이 데이터에서 평균 5.625를 빼고 4승을 하고,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8분의 1로 나눴을 때의 값은 바로 이것이 나올 것이고, 얘에 대해서 나누기 2.74의 4승을 해주면 바로 1.78이 첨도로 계산돼서 나오게 되죠. 외도와 첨도는
양의 외도일수록 오른편 꼬리가 긴 것이고 음의 외도일수록 왼편 꼬리가 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왼편 꼬리가 길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왼편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빈도가 높은 값에 많이 몰려 있다. 결국에 데이터를 보면 9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음수로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첨도는 양수인 경우가 위로 더 뾰족한 병규 분포보다 위로 더 뾰족한 극첨인 경우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